네, 안녕하세요. 저는 업사이드 아카데미 2기 체인스토커 팀의 김준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펍덱스를 통한 자금 세탁의 효용성 검증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오늘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목차입니다. 우선 저희 팀이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고, 저희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또 저희 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저희 팀이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 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TRM 랩스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약 22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이 암호화폐 관련 해킹 사고로 인해서 탈취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체이널리시스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약 100억 달러 이상의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이 세탁되어 오고 있고, 이것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암호화폐 시장이 불법 자금의 이동 통로로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안티머니 런더링, 그러니까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 또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금 세탁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표적인 자금 세탁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로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서비스인 믹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호핑과 필체인처럼 자금을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거나 옮기면서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암호학적으로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프라이버시 코인을 사용하거나 신원 인증 절차가 없는 거래소를 활용하면서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 또한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펍덱스, 그러니까 탈중앙화 선물 거래소를 활용한 암호화폐 자금 세탁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왼쪽 자료를 보시면 한 펍덱스에서 약 520만 달러 규모의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이 포착되어서 암호화폐 자금 세탁 관련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을 보시면 크립토 인플루언서인 픽스는 해당 거래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세탁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세탁 방법은 기존의 방법들과 달리 관련 사례나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펍덱스에서의 자금 세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또 실제 그러한 시도가 있었는지를 직접 분석하고 탐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펍덱스에서의 자금 세탁이 어떻게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펍덱스는 Perpetual DEX의 줄임말로 기한 없는 선물 계약을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의미합니다. 펍덱스는 기존의 중앙화 거래소와 비교되는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KYC, 즉 신원 인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규제가 매우 느슨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특징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많은 자유와 익명성을 보장해 주지만 그와 동시에 자금 세탁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기 앞서 앞으로 자주 등장하게 될 용어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선물 거래란 두 당사자가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자산을 매매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때 포지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롱 포지션은 쉽게 말해서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것, 숏 포지션은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레버리지라는 것을 사용해서 실제 자산 가치보다 더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자산을 가지고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롱 포지션을 생성했다고 할 때 사용자는 가격 상승을 예상해서 미래의 자산을 사겠다는 계약을 100만 원 사이즈로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로 다른 지갑에서 서로 반대되는 방향의 포지션을 같은 사이즈로 생성합니다. 이때 시간이 흐르면서 선물 자산의 가격이 변화하게 되고 자산 가격 변화에 따라 각 지갑에는 같은 크기의 손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포지션을 종료하게 되면 한쪽 지갑에서는 이익이, 한쪽 지갑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 손익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결국 손실을 본 지갑에서 이익을 본 지갑으로 자금이 이동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세탁을 시도한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양쪽의 화면을 보시면 동일한 위치에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시점, 같은 가격에 왼쪽 지갑에서는 숏 포지션을 생성, 오른쪽 지갑에서는 롱 포지션을 생성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나 선물 자산의 가격이 상승해서 왼쪽 지갑에서는 손실을 보고 있고 오른쪽 지갑에서는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각 지갑의 포지션을 모두 종료할 경우 왼쪽 지갑에서 오른쪽 지갑으로 자산이 이동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자금 세탁의 과정이 하나의 거래소 내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즉, 동일한 거래소 내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포지션을 생성해서 자금 세탁을 시도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동일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의 종류에 따라 선물 자산의 가격이 다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 세탁의 과정에서 이러한 가격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자금 세탁을 동일한 거래소 내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러한 자금 세탁의 과정에서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포지션을 생성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6월 9일에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생성한 모습입니다. 이때 진입가는 약 10만 7천 달러이고 청산가는 약 9만 8천 달러로 현재 가격에서 약 8.8% 가격이 하락할 경우 청산가에 도달하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청산가에 도달했던 것이 약 한 달 전으로 이것은 자금이 충분히 옮겨질 만큼 큰 손실이 발생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이전 화면과 같은 시각에 40배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생성한 모습입니다. 이때는 역시 진입가는 비슷하게 10만 7천 달러이지만 청산가가 약 10만 6천 달러로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격이 약 1.2%만 하락해도 청산가에 도달하게 되고 이것은 자금을 충분히 옮길 수 있을 만큼 큰 손실이 발생하기까지 매우 빠른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자금 세탁의 과정에서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포지션을 생성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자금 세탁 시나리오를 짚었으니 이제 이것을 탐지하기 위한 펄스 헌터스 대시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드린 시나리오에 따라 저희가 설정한 자금 세탁 탐지 프로세스입니다. 저희는 큰 손실을 보면서 종료한 포지션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했습니다.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가 있으면 해당 포지션 데이터에 대응되는 카운터파티 주소가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이때 카운터파티란 해당 포지션과 반대 포지션에서 동일한 시점, 동일한 사이즈로 거래를 시작하고 종료하여 이익을 얻은 지갑들을 의미합니다. 앞서 확인하신 시나리오에서 자금이 옮겨가는 목적지 지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운터파티가 발견되었을 때 저희는 카운터파티가 이익을 얻은 시점 이후에 중앙화 거래소로 출금한 기록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자금 세탁일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카운터파티의 거래 내역을 조사해서 해당 거래 내역에서 중앙화 거래소로 출금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저희 팀은 펍덱스 중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거래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해당 거래소에서는 실시간 데이터를 REST API와 웹소켓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 과거 포지션 데이터들은 AWS S3에 업로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REST API와 웹소켓에서 실시간 청산 데이터를 수집하고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구현된 대시보드의 전체 모습입니다. 그럼 저희가 설정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각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큰 손실을 보면서 종료된 포지션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데 이때 포지션 데이터가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할 때 저희는 그 포지션 데이터가 충분히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당 포지션이 종료될 때 마이너스 50% 이상의 큰 손실이 발생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체 포지션의 크기가 10만 달러 이상인지 확인했습니다. 이때 10만 달러라는 수치는
2024년 암호화폐 해킹 사고를 조사한 보고서에서 해킹 사고의 규모의 중간값을 10만 달러로 조사했기 때문에 그 값을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지션이 종료되었을 때 해당 자산에 대해서 남아있는 포지션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남아있는 포지션이 없을 경우에 충분히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의미한 포지션 데이터가 수집되었을 경우 해당 포지션 데이터에 대응되는 카운터파티 주소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포지션 데이터에 따라 같은 자산에 반대되는 포지션에서 같은 시간에 포지션을 열고 닫은 주소들을 대상으로 포지션 사이즈를 기준으로 유사도를 계산했습니다. 분석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같은 시간에 포지션을 열고 닫은 주소들이 포지션 사이즈를 기준으로 계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운터파티 주소가 발견되면 해당 주소가 이익을 얻은 시점 이후부터 중앙화 거래소로의 출금 기록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출금 기록이 발견되었을 경우 필요에 따라 시각화하여 분석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연 영상을 보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유의미한 데이터가 수집되었을 때 해당 포지션 데이터에 대응되는 카운터파티 주소를 찾습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포지션, 그리고 포지션이 열고 닫힌 시각, 사이즈를 입력해서 사이즈를 기준으로 유사도가 계산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카운터파티 주소가 발견되었을 때 해당 카운터파티 주소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서 카운터파티 주소를 입력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거래 내역을 따라가면서 카운터파티의 자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중앙화 거래소로의 출금 내역이 발견될 경우 보시는 것처럼 하이라이트를 해서 분석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네, 저희는 대시보드를 완성하고 꾸준히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저희가 구상했던 대로 대시보드가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몇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데이터는 충분히 큰 비율의 손실이 발생했고 포지션 전체 데이터도 충분히 큽니다. 그리고 카운터파티 주소 또한 잘 발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팀은 이것이 자금 세탁 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카운터파티 주소로 발견된 해당 주소의 거래 내역 분석 기록에 있습니다. 해당 주소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해당 카운터파티 주소는 실시간으로 24개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몇 분 단위로 포지션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것이 자금 세탁 시도가 아니라 트레이딩 보세 활동일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를 보시면 이 데이터는 저희 팀이 저희 대시보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린 시나리오대로 포지션을 생성하고 닫은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카운터파티 주소와 중앙화 거래소로의 출금 기록까지 잘 분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넘어서 저희 팀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펄스헌터스 대시보드는 거래소별 가격 차이를 근거로 해서 동일한 거래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세탁만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보시는 기사는 서로 다른 거래소에서 서로 다른 포지션을 생성해서 자금 세탁을 시도한 것이 적발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 차이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서로 다른 거래소에서 자금 세탁을 충분히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대시보드도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화 거래소는 퍼프덱스에서와 달리 개인 주소가 가지는 포지션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포지션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자금 세탁을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오픈 인트레스트라는 지표를 활용했습니다. 오픈 인트레스트는 미결제 약정, 시장에서 아직 마감되지 않은 활성 계약의 총수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그림처럼 어떤 특정 선물 자산에 대해서 생성되어 있는 모든 포지션 크기의 총합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오픈 인트레스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특정 포지션이 종료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 해당 포지션의 크기만큼 오픈 인트레스트의 값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서 각 포지션 데이터의 변화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분석 프로세스입니다. 우선 퍼프덱스와 CEX에서 각각 서로 다른 방향의 포지션을 생성했을 때 가격의 변화에 따라 각 포지션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는 퍼프덱스에서 실시간 청산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 실시간 청산 대응되는 CEX에서의 오픈 인트레스트 변화량을 가져와서 이 둘의 값을 사용해서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계산된 유사도가 임계값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간으로 경고 알림을 주도록 구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거래소에서도 선물 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국내 거래소 또한 자금 세탁의 통로로서 악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펄스헌터스 대시보드를 더 고도화해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자금 세탁 시도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